1회 제공량당 10센트. 이것은 1970년대 보디빌더들이 매일 물에 녹여 섭취했던 가루의 정확한 가격입니다. 단백질 함량이나 칼로리 밀도 때문이 아니라 노화하는 근육 조직에 전달하는 특정한 아미노산 프로필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그 시대에 등장한 어떤 단백질 보충제도 모방할 수 없는 한기화, 안티카타볼릭 효과를 만들어냈으며, 이를 대체한 보충제 산업은 그 이후로 50세 이상의 남성들에게 농축된 캡슐 형태로 한 달에 30억 꿀 $50에 다시 팔려고 시도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크레아틴 광고도 이를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단백질 파우더 브랜드도 1회 제공량의 10센트인 식료품점의 가루가 크레아틴의 모든 합법적인 효능에도 불구하고 건드리지 못하는 50세 이후 근육 손실을 유발하는 특정 메커니즘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충제 산업은 그러한 비교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교는 50세 이상의 남성들이 크레아틴이 해결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문제를 위해 한 달에 $40를 크레아틴에 소비하는 이유에 대한 대화를 끝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가루는 무향 젤라틴입니다. 모든 식료품점의 베이킹 코너에서 옥수수 전분과 베이킹 파우더 옆에 놓여 있는 바로 그 상자입니다. 크레아틴이 해결할 수 없는 메커니즘을 통해 50세 이후의 근육 손실을 어떻게 막는지 이해하려면 50세 이후 노화의 특징인 가속화된 근육 단백질 분해를 실제로 유발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젤라틴의 아미노산 프로필이 다른 어떤 단백질 공급원도 모방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메커니즘과 어떻게 특별히 관련이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1970년대 보디빌딩 커뮤니티에서 젤라틴이 왜 진지한 영양 도구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황금기의 체육관에서 시작됩니다. 1970년대 초반까지 자연식품, 내장육, 맥주 효모, 건조간을 바탕으로 구축된 신체 단련 전통은 보디빌딩을 위해 특별히 마케팅된 최초의 상업용 단백질 파우더 제품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동시대의 어떤 코치보다 더 많은 내추럴 챔피언의 체격을 만들어낸 훈련 프로토콜을 가진 빈스 기론다는 이러한 제품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회의적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진지한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유통된 훈련 매뉴얼에 기록된 그의 영양 프로토콜은 무향 젤라틴을 일일 보충제로 일관되게 포함했습니다. 이는 그것이 가장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이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글리신과 프롤린이 육류와 계란의 완전 단백질이 동일한 특이성으로 다루지 못하는 근육 유지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지론다의 선수들이 경험적으로 관찰한 것,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의 분자 생물학이 그 이후로 정확하게 규명한 것은 글리신이 단순히 신체가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비필수 아미노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노화하는 근육 생물학의 특정 맥락에서 글리신의 가용성은 조건부로 필수가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50세 이후에는 에너지 및 아미노산 재활용을 위해 기존 근육 조직을 분해하는 근육 단백질 이화작용의 속도가 근육 단백질 합성 속도에 비해 증가합니다. 이것이 연령과 관련된 근육량 감소인 근감소증 사초페니아의 근본적인 생물학입니다. 증가된 이화작용을 유도하는 메커니즘에는 동화 호르몬 수치의 감소, 염증성 사이토카인 활성의 증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대 연구가 이 과정의 주요 촉진제로 확인한 특정 경로인 유비퀴틴 프로테아좀 시스템, 유비퀴틴 프로테아솜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유비퀴틴 프로테아좀 시스템은 손상되고 인겨인 단백질에 유비퀴틴 분자를 태그하여 분해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포 기계입니다. 젊은 근육에서 이 시스템은 단백질 합성과 잘 일치하는 속도로 작동합니다. 노화하는 근육에서는 이 시스템이 조절 장애를 일으켜
식이 단백질 섭취가 충분할 때조차도 합성이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근육 단백질을 태그하고 파괴합니다. 이것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는 50세 이상의 남성들이 여전히 근육을 잃는 이유입니다. 이화작용이 기질의 부족이 아니라 조절 실패를 통해 합성을 앞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PLOS Genetics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글리신은 노화하는 근육 조직에서 유비퀴틴 프로테아좀 시스템의 활성을 용량 의존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글리신 수용체에서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로서의 글리신의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수용체가 근육세포에서 활성화되면 연령 관련 근육 단백질 이화작용을 주도하는 두 가지 주요 유비퀴틴 리가아제, 우비퀴틴 리가세인 아트로겐 1과 MURF1이온의 발현을 감소시킵니다. 쉽게 말해 글리신은 노화하는 근육을 가속화된 속도로 분해하는 분자 기계 작동을 늦춥니다. 크레아틴은 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단백질 파우더도 이러한 특이성을 가지고 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분리된 글리신 메커니즘은 이 두 보충제가 건드리지 못하는 조절 경로를 통해 작동합니다. 에이깅셀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노령 동물 모델에 글리신을 보충한 결과 연령과 관련된 근육 손실이 크게 감소했으며 그 메커니즘은 단백질 합성의 자극이 아니라 유비퀴틴 프로테아좀 경로의 억제인 것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임상적으로 중요합니다. 크레아틴과 단백질은 합성을 자극합니다. 글리신은 이화작용을 억제합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불충분한 합성보다 과도한 이화작용이 주요 문제인 50세 이상의 남성에게 글리신 메커니즘은 근육 손실의 실제 원인을 해결하는 반면 단백질과 크레아틴은 부차적인 변수를 다룹니다. 매일 젤라틴을 섭취했던 1970년대 보디빌더들은 이를 설명할 분자적 어휘 없이 이 효과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근육의 충만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훈련 주기 사이에 단단함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식단이 엄격해질 때 만들어 놓은 것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관찰한 것은 칼로리 제한 기간이나 훈련 세션 사이에 조직 분해를 가속화했을 이화작용 신호를 글리신이 매개하여 억제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 관찰은 메커니즘 규명보다 40년이나 앞섰습니다. 이제 그 메커니즘은 연구 문헌에 충분히 정확하게 기록되어 그 운동선수들이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경험했던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젤라틴의 하이드록시프롤린, 체토 하이드록시프롤레인 함량은 근육 약화 자체보다 60세 이상 남성의 훈련 능력을 더 제한하는 관절 및 결합 조직의 손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두 번째 메커니즘을 추가합니다. 젤라틴은 가수분해된 콜라겐이며 콜라겐은 연골, 힘줄, 인대, 그리고 근육을 뼈에 고정하는 결합 조직을 구성하는 구조, 단백질입니다. 하이드록시프롤린은 콜라겐 고유에 변형된 아미노산으로 콜라겐의 기계적 특성이 의존하는 삼중 나선 구조를 제공합니다. 젤라틴에서 얻는 식이 하이드록시프롤린은 50세 이후 점진적으로 저하되어 효과적인 저항 훈련에 필요한 가동 범위와 부하 내성을 제한하는 결합 조직에 콜라겐 복구를 위한 원료를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 UC 데이비스에서 수행되어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 Hardy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간헐적 활동 전에 비타민 C와 함께 젤라틴 보충제를 섭취하면 결합 조직의 콜라겐 합성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콜라겐 대사 산물을 포함하는 혈액 분호액에서 직접 측정되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젤라틴의 글리신 및 하이드록시프롤린 기질과 콜라겐 3중 나선을 안정화하는
하이드록실화 반응의 보조 인자로서 비타민 C를 모두 필요로 합니다. 다리 근육을 잃고 있으면서 그 기능적 저하를 근육 약화 탓으로 돌리는 60세 이상의 남성은 실제로는 무릎과 고관절의 결합 조직 무결성이 주요 제한 요인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점에서의 콜라겐 분해는 근육에서 뼈로의 힘 전달을 제한하며 이는 근육 조직 자체가 질량을 유지하고 있을 때조차도 효과적인 근력 발현을 감소시킵니다. 하체 훈련 전에 섭취하는 10센트어치의 젤라틴과 오렌지 주스 한 잔은 당신이 가진 다리 근육이 기능적 움직임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체중 부하 관절의 콜라겐 합성을 위한 기질 요구 사항을 해결합니다. $40의 크레아틴은 최대의 폭발적인 출력을 위한 포스포크레아틴 시스템을 다룹니다. 둘 다 실제 존재하는 메커니즘입니다. 크레아틴 메커니즘은 40년 동안 마케팅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젤라틴 콜라겐 메커니즘은 그 시간 내내 베이킹 코너에서 10센트에 이용 가능했습니다. 글리신 유래산화질소 경로는 세 번째 메커니즘이며 젤라틴을 노화하는 남성의 근육 회복 속도를 결정하는 혈관 기능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글리신은 세린 하이드록시메틸 트랜스퍼라제, 세린의 하이드록시메틸 트랜스페라시 경로를 통해 세린으로 전환되며 세린은 포스파티딜세린, 포스파티딜세린의 합성의 전구체이자 동맥 내피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호모시스테인의 제메틸화를 포함하여 수많은 생물학적 과정을 위한 메틸기 공여를 지원하는 단일 탄소 대사 주기의 전구체입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글리신은 아르기닌과 독립적인 경로를 통해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직접 조절하여 비트의 시기 질산염이나 루피니빈의 아르기닌에 대한 보완적인 혈관 지원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더 나은 내피 기능은 훈련 중 활동하는 근육으로의 더 나은 혈류와 그 이후의 회복 기간 동안 더 나은 영양소 전달을 의미합니다. 결합 조직, 이화작용 억제, 그리고 혈관 지원 메커니즘은 모두 식료품점 진열대에 있는 동일한 10센트짜리 1회 제공량의 젤라틴에서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화된 메커니즘에도 불구하고 50세 이상 남성을 위한 진지한 퍼포먼스 영양 대화에서 무향 젤라틴이 빠져 있는 이유는 저렴하고 효과적인 모든 식품 화합물이 그 대화에서 빠져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논리에 기인합니다. 젤라틴은 콜라겐이 풍부한 결합 조직에서 육류 가공 산업의 부산물로 생산되는 일용품입니다. 어떤 식품 제조업체든 이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허도 이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분자 수준에서 한 생산자의 젤라틴을 다른 생산자의 것과 차별화하는 독점적인 공정도 없습니다. 1회 제공량당 10센트의 마진으로는 퍼포먼스 영양 정보의 유통 시스템을 구성하는 광고 인프라, 운동선수 보증 네트워크, 임상시험 후원, 그리고 남성 건강 간행물과의 편집 관계에 자금을 조달하기에 불충분합니다. 보충제 산업은 콜라겐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카테고리를 구축했습니다. 콜라겐 펩타이드, 가수분해 콜라겐, 콜라겐 단백질 파우더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1회 제공량당 40센트에서 $2 사이에 판매되며 이는 동일한 아미노산 프로필을 제공하는 식료품점 젤라틴에 비해 4배에서 20배의 마진을 나타냅니다. 관절 건강 및 결합 조직 복구를 위한 콜라겐 보충을 뒷받침하는 임상 연구는 주로 가수분해, 콜라겐 제품과 젤라틴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특히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 연구에서는 동등한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한 달에 $40인
콜라겐 펩타이드 구독과 10센트짜리 식료품점 베이킹 코너의 상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신체는 제품의 소매 가격이나 프리미엄 보충제 대 주방 필수품이라는 포지셔닝에 관계없이 글리신과 하이드록시프롤린만을 인식합니다. 가격의 차이는 전적으로 마케팅 투자와 브랜드 포지셔닝의 결과일 뿐 생물학적 효능의 차이가 아닙니다. 콜라겐 합성 메커니즘을 극대화하는 준비 과정에는 연구에서 필수로 확인된 타이밍과 보조 인자가 필요합니다. 체중 부하 하체 운동이 포함된 훈련 세션 30배와 6분 전에 녹스 키녹스 젤라틴 상자의 표준 팩킷 약 1.5개에 해당하는 14개 무향 젤라틴을 따뜻한 물이나 주스에 녹여 섭취하십시오. 따뜻한 액체는 젤라틴 가루를 완전히 녹이며 훈련 전 타이밍은 젤라틴 소화로 얻은 글리신과 하이드록시프롤린이 부하가 걸린 결합 조직에서 콜라겐 합성 신호가 가장 활발한 기계적 부하 기간 동안 순환하도록 보장합니다. 비타민C 보조 인자는 중요하며 젤라틴을 녹이는 데 사용되는 주스나 동시에 섭취하는 작은 오렌지 주스 한 잔을 통해 공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콜라겐 합성은 콜라겐 3중 나선을 안정화하는 프롤릴 하이드록실라아제, 큐티피로릴 하이드록실 아이시 반응을 위해 비타민 C를 필요로 하며 같은 식사에 충분한 비타민 C가 제공되지 않은 젤라틴은 연구에 기록된 콜라겐 합성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화작용 억제 메커니즘의 경우 수면 전 저녁에 두 번째로 적은 양의 젤라틴을 섭취하는 것이 밤 사이의 이화작용 창 차타볼릭 윈도우를 다루는 타이밍입니다. 밤 사이의 금식 기간은 노화하는 근육에서 동화 신회에 비해 유비퀴틴 프로테아좀 활성이 가장 높은 때이며 이것이 노화하는 남성이 젊은 남성과 달리 수면 중에 근육을 잃는 이유입니다. 수면 전에 섭취한 글리신은 이화작용 억제가 가장 중요한 밤사이 기간 동안 순환하는 글리신 수치를 유지합니다. 글리신과 수면의 질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수면 전 글리신 보충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깊은 수면 단계와 관련된 방식으로 심부천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단계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가장 높고 낮 동안의 이화작용에 대항하는 동화 복구 과정이 가장 활발한 때입니다. 동일한 수면 전 섭취로 얻는 한기화작용 및 수면 질 향상 메커니즘은 부가적인 것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일반 식료품점의 무향 젤라틴을 사용하여 훈련 전 1회, 수면 전 1회로 매일 2회씩 꾸준히 젤라틴을 섭취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은 한 달에 약 $6입니다. 이를 한 달에 45, $50인 콜라겐 펩타이드 구독, 한 달에 $12, 크레아틴 보충제, 그리고 한 달에 20, $35인 전용 수면 보충제와 비교해 보십시오. 식료품점 젤라틴은 이 세 가지 개별 제품이 목표로 하는 이화작용 억제, 결합 조직, 그리고 수면 질 메커니즘을 한 달에 $10로 동시에 해결합니다. 동일한 메커니즘에 대한 보충제 산업의 세 가지 제품 접근 방식은 한 달에 78루, $200의 비용이 들며 연령 관련 근육 손실의 특정 원인에 대한 연구에서 50세 이상의 남성이 올바르게 먹고 운동할 때조차도 근육을 잃는 이유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메커니즘으로 식별하는 글리신 매개 유비퀴틴 프로테아좀 억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젤라틴을 일일 영양 프로토콜에 포함시켰던 1970년대 보디빌더들은 분자 생물학에 기반하여 행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힘든 훈련 중에 조직의 질과 관절의 무결성을 유지한 선수와 그렇지 못한 선수를 구별하는 수년간의 훈련을 통한 관찰에 기반하여 행동했습니다. 그러한 결과를 뒷받침한 식품은 저렴하고 구하기 쉬웠으며 이를 중심으로 마케팅 캠페인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등장한 보충제 산업은 젤라틴이 완전 식품으로서 제공했던 분리된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마케팅 캠페인을 구축하여 원래의 출처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원래 비용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동일한 사람들에게 다시 판매했습니다. 베이킹 코너의 젤라틴 상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글리신은 여전히 그 안에 있습니다. 하이드록시프롤린도 여전히 그 안에 있습니다. 근육 손실을 유발하는 이화작용 경로를 억제하는 메커니즘은 여전히 연구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젤라틴이 1회 제공량당 10센트로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다루기 위해 보충제 스타에게 한 달에 $100를 쓰는 남성들은 원래의 출처가 항상 있던 선반에 여전히 놓여 있으며 그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그것을 전달할 재정적 동기가 없는 유통 시스템을 뚫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듣지 못했습니다. 훈련 상황에서 젤라틴을 꾸준히 사용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관찰한 결합 조직 및 근육 유지 효과가 이화작용 억제 및 콜라겐 합성 연구에서 예측하는 결과와 일치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단순한 식료품, 필수품 뒤에 숨겨진 과학에 대한 이 분석이 영양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업계가 묻어두려 했던 역사와 생물학적 진실을 발굴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더 강한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어봅시다. 다음 건강 지식의 보물이 곧 열릴 것입니다.